8월 15일에 남한에서 끝났지만은 북한에서는 아직도 일제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 천황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일제시대가 끝나지 않았어요. 북한의 일제시대는 언제 끝났느냐? 우리 60년 전쟁, 지금 계속되고 있는 60년 전쟁에서는 대한민국이 이겨가지고 북한을 자유화시켰을 때 북한의 일제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이 여러가지 행사의 의미를 60년 전쟁을 이겨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일제시대 100년을 청산하자,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이 올해를 보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60년 전쟁을 이겨서 일제시대 100년을 끝내자. 학자들이 이 북한 체제를 연구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 체제의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체제의 생리라든지 이런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딱 세 개가 합쳐졌대요. 하나는 조선조에서 내려오던 봉건 체제, 그리고 스탈린의 그 전체주의 체제, 그 다음에는 천황 체제. 그래서 천황, 조선, 스탈린이 합쳐가지고 지금 김정일, 김일성 체제를 만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직도 일제가 끝나지 않았다. 북한 동포를,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지만은 북한은 아직 해방이 안 됐다. 북한을 해방시키는 것이 60년 전쟁을 끝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100년 일제시대를 끝내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올해는 또 선거의 해죠. 6월달에 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가시면은 도장을 한 5개를 6개 찍어야 될 겁니다. 한번 꼽아보십시오. 누굴 찍습니까? 첫째, 부산 같으면 부산시장을 찍죠. 그 다음에 시의원을 찍죠. 구청장 찍죠. 구의원 찍죠. 그 다음에 부산시 교육감을 찍죠. 교육위원을 찍습니다. 그럼 6분 도장 찍죠. 지방에 가면 이게 또 한두 개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를 잘 하셔야 돼요. 일본에서는 우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투표를 합니다. 자기가 찍겠다는 사람 밑에 동그라미를 찍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이름을 한자로 적어놓습니다. 후보 이름을 한자로 적어놓어야 돼요. 한자로. 이게 왜 그러냐? 알고 찍으라는 겁니다. 알고 찍으라. 모르고 아무데나 밑에 동그라미 찍지 마라. 알고 찍으라. 알고 찍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평소에 선거운동할 때 미리 그 사람들이 돌리는 이 홍보물도 읽고, 평소 신문에 나타난 그 사람 주의 주장도 읽고 있다가 또 제청을, 일본 사람처럼 아마 이렇게 노트도 할 겁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찍는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국민 유권자 하기가 좀 고달프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명을 한자로 다 외워가지고 다 써넣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그 방식으로 하면 아마 유효 투표율이 10%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찍는 경우가 많죠. 특히 구의원, 시의원 되면은 저도 이름 알고 찍은 적이 없어요. 당 보고 찍든지, 요새는 또 기호 보고 찍는데요. 1번 찍은 사람 계속 2번 찍든지, 아니면 1, 2, 3, 4로 이렇게 찍든지.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우리는 너무 지금 심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시의원, 구의원, 교육의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말하면 교육의원까지 투표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가 듭니다. 이 민주주의를 알고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지만은 이름이라도 알고 찍어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아놓으면 그 다음에 그 기회는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은 또 다 자기 목 챙기는 것, 자기 개인 이익을 챙기는 것. 그래서 입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하는 걸 보면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지 않으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선거 기간 중에는 공부를 해가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가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선거가 교육감 선거입니다. 교육감 선거. 왜냐? 지방, 시장, 군수는 주로 이 행정적인 일을 합니다. 행정적인. 이 행정적인 일은 거의 대부분이 90%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또 규정대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 교육 부분은 어떠냐? 이 가치를 심는 거죠. 예컨대 정교조가 지원하는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은 그 교육감은 딱 되자마자 작심을 해가지고 그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머릿속에 정교조의 가치를 집어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정교조의 가치가 뭡니까? 대한민국 얼굴에다가 침 뱉는 거 아닙니까? 침 뱉는 거. 침 뱉는 거. 미국 미워하고 북한은 미워하지 않거나 좋아하도록 만들고 대한민국을 정화하도록 만들고 우리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고마워하는 마음을 말살하는 그런 교육을 집어넣는 교육감을 여러분들이 뽑으면은 우리 후세 교육을, 후세의 정신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육감 선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감 선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서울, 경기도에서 선거를 해보니까 교육감, 그때는 보궐선거였는가? 그래서 투표를 해보니까 투표율이 15%밖에 안 돼요. 20%를 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정교조라는 고정표가 있는 사람이 미는 후보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 정교조에서 민 사람이 당선됐는데 지금 아주 이상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해가지고 골치가 아픕니다. 골치가. 그래서 부산 시민들도 이 교육감을 잘 뽑으셔야 됩니다. 교육감 편하시려면은 교육감을 잘 뽑으실 때 절대로 누구를 찍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건 좀 어려울지 몰라도 누구는 절대로 찍지는 않아야 된다. 요거 하나만 철저하게 하더라도 최악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감이 관할하는 예산이 경기도를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학교가 제일 많은 데가 경기도인데 거기 교육감이 1년에 관장하는 예산이 연간 한 9조 돈 됩니다. 9조. 경기도청 예산보다 약간 작아요. 약간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감 선거를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런데 하나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연세들이 이제 자꾸 많아지시니까 이 한국 사회가 고령화로 가는 게 이런 경우에는 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6월 선거할 때 보면은 50세 이상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37% 될 거예요. 이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투표자 중에서는 50세 이상이 한 45, 6% 될 겁니다. 또 투표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표를 몰아줍니다. 주로 보수적인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연세 드신 분들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선거의 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의 해입니다. 노인의 해. 선거에서는 노인들이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욱더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선거에서 속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